네, 수익을 향한 큰 그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빅피처 오늘도 저희 신기술 전문가 함께 해볼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또 많습니다. 먼저 이렇게나 음식료주들이 하이킥을 날린 걸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삼식이족들이 많아지면서 웃고 있는 건지. 네, 전문가님도 요즘에 집밥 많이 드세요? 예, 예, 저도 뭐 먹는 거 원래 좋아하고요. 네. 예, 맛있는 거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와, 요즘 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그때 그 짜파구리, 짜파구리.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해먹는 시험적인 어떤 예, 그런 그 네, 네. 음식료 그 테스트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이렇게 라면끼리 섞어서 이렇게 예. 요리 새로운 요리를 창조하고 근데 유튜브 예.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네. 요즘에 이제 관심이 좀 생겼는데 오늘 보니까 CJ제일제당이 실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네. 이제 다른 종목도 또 움직이고 있는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실적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54%가 지금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2,759억이 나왔는데 컨센이 2,373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진짜 잘 올랐다. 나온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HRM 시장이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YOY로도 이제 계속해서 성장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HRM 시장이 훨씬 더 커져가지고 2017년도부터 내후년까지는 연평균 16% 정도 지금 성장할 걸로 네.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간편식 시장은 여전히 좋구나. 간편식 시장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제 2016년, 17년 이때 어떤 이제 이슈가 있었냐면은 네. 도시락이 편의점에서 많이 팔린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네. 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간편식이 굉장히 이제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로도 주춤하는 새가 없이 계속해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간편해서만 많이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맛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 이제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네. 이런 이제 그 간편식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맛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네. 그래도 예전에는 굉장히 좀 조미료 맛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네, 한 끼 때운다 이런 개념이 예, 아니라 예. 정말 정식으로 차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맛이 예,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서 네.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이제 뭐 레벨업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거 간편식 못지않게 요번에 정말 코로나19에 어찌 보면 이제 그 정말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쪽이 건강기능식품들입니다. 그렇죠. 예, 건기식 쪽에 보시면은 네. 뭐 이제 실적을 잠깐 건강기능식 시장 그쪽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건강기능식 그 기업 5개사를 이제 합산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수익이 보시면은 계속해서 늘고 있죠.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계속 늘고 있고요. 네. 내년도에도 또 늘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많이 점프업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란색 선이 보면은 시총 합산이거든요. 네. 시총은 사실 그 2015년도에 많이 올라가 있던 게 내려왔다가 이제서 살짝 반등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시총은 또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포인트군요. 시총이 지금 영업이익 늘어가는 것을 완전히 지금 반영한 그런 부분들은 예, 아닌 걸로 보이고요. 아직 다 따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비고란에 보면은 이제 뭐 뉴트리, 종근당 바이 뭐 이런 종목들이 쭉 써 있는데요. 네. 그쪽에 잠깐 좀 뭐 좀 그 주가 흐름 잠깐 본다면은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주가 지금 거의 급등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마 B&H도 잠깐 보면은 콜마 B&H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급등하다 요즘 잠깐 쉬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종근당 바이오도 지금 보면은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죠. 뉴트리는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뭐 서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가 지금 나고 있는 상태고. 다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건기식 쪽으로 건강기능 쪽으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주가 흐름이 지금 좋은 거는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테마성으로 좋다기보다는 정말로 이런 그 전망 같은 것들이 괜찮아서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한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식품 분야는 지금 정부 정책도 지금 한 몫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식품 산업 육성 방안을 지난해 말에 그것을 방안을 내놨는데 이제 그림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5대 유망 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 간편식품, HRM이죠. 네. 또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기능성식품, 맞춤형 특수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5대 식품의 산업 규모 되어 있는데 2022년도까지는 연평균 8% 그리고 2030년까지는 연평균 5%의 성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2018년도에 이쪽에 전체 식품 쪽의 규모가 12조 4천억이었어요. 정부 목표는 지금 2030년까지 24조 8천억이니까 2배를 지금 성장을 시키겠다.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목표를 잡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걸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식품 쪽이 지금 이제 이렇게 커가고 있는 거고요. 정부 정책 플러스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모멘텀 또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이제 선두 기업으로서 네. 해외 수출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맛이라는 게 바뀌지 않아서 만약 코로나 사태가 종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예. 계속해서 수출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기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음식료도? 이쪽 식음료 쪽은 네. 이제 하나의 문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정착이 되면은 쉽게 또 바꾸기가 힘든 네. 그런 엄청난 또 계기가 있어야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어갈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장성은 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죠. 주가가 지금 요 근래에 좀 단기적으로 좀 아까 그 차트를 보셨지만 따라잡기가 급등한 구간에 있기 겁이 때문에 납니다. 예. 하지만 이제 향후 전망은 괜찮기 때문에 조정 시에 진입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조금씩 이렇게 예상 PR 같은 것들이 밸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 좀 싼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뭐 방어주 개념, 이제 내수주로 치부해서는 절대는 안 되는 성장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무조건 기회오면 잡아보자 눌림목을 기다리는 구간에서 저희 전략 힌트 좀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5G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화웨이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 1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없었잖아요. 예, 5G 쪽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보고 저희가 전진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주가 반응 괜찮더라고요. 예, 오늘 네. 요 근래 이제 5G 쪽에 실적 발표들이 나면서 네. 5G 쪽이 살짝 심리가 좀 죽었어요. 분위기가? 네. 보면 이제 그 RFHIC도 실적 쇼크가 나왔고요. KMW도 그러니까 실적 쇼크가 이게 그냥 쇼크가 아니고 기대치가 낮아졌는데 낮아진 기대치보다도 더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실적을 많이 봐가지고 5G에서. KMW도 그렇고 어제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실적 충격이었죠. 쇼크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 잠깐 좀 차트 좀 보면은 RFHI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올 초에 코로나에 비하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오히려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선방을 했죠. 이제 이게 뭐냐면 네. 이제 화웨이가 그래도 뭐 유럽 쪽에서는 선방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투자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는데 막상 1분기 실적을 까놓고 보니까 별로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조정 받고 있는 구간 또 이제 KMW 잠깐 볼까요? 네. KMW 같은 경우에도 RFHIC하고 비슷하죠. 좀 올라가다가 요 근래 실적 발표하고 그러네요.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무거워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비슷하네요. 어제 이제 코이버가 실적 발표가 났는데 급락을 하고 있죠. 예. 오늘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음봉이 지금 크게 좀 드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 꺾였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적이 기대를 했던 기대만큼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주가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1분기 때 실적이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국내 통신사 중에 LG U+는 그래도 투자를 했어요. 근데 1분기에 투자를 안 한 데가 이제 KT하고 SK텔레콤인데 KT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작년도에 절반밖에 지금 투자를 안 했습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그것도 이제 1월 달에는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러다가 2, 3월 달에 정부가 하자 이러니까 그때 한 게 이제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얘기를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2월 달 말 3월 달 초에 정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하반기 때 하기로 했던 투자를 앞당겨서 원래 2조 하기로 했던 걸 4조까지 늘리자 이걸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국내 통신사들이 2분기 때 1분기 때 했던 것보다 2배 이상 투자를 해내야만 지금 4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로 이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국내의 어떤 그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2분기 때부터 지금 해외 매출이 지금 굉장히 본격화될 겁니다. 해외 쪽. 예, 네. 2분기 때 해외 매출은 이미 거의 예약된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인프라 투자한다라는 게 5G 쪽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그렇죠. 일본은
일본은 이번에 원래 그 올림픽 때문에. 한다고 막 속도를 냈는데 근데 올림픽 그 안 한다고 해서 속도를 또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던 일정이 있고 내년에 언제 하기로 했죠? 올림픽이? 내년도에 아직 일정은 안 잡힌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내년도로 이제 그 옮겨갔는데 하긴 하니까. 예. 그래서 올해 어쨌든 인프라를 구축을 할 겁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제일 속도를 내고 있고 미국도 지난번에 이제 스프린트하고 합병이 됐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속도를 이제 낼 텐데 미국은 아마도 이제 하반기나 돼야지 속도를 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뭐 이제 가령 KMW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 쪽에 ZTE에 잡혀 있고 네. 일본 쪽에 라쿠텐 잡혀 있고 뭐 이제 미국 쪽에도 지난번에 간 적이 있고 또 그러니까 뭐 해외 매치 포션이 많은 쪽을 저희가 더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예, 또 지금. HF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이미 다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이제 해외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점프할 거고요.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3분기 때 5G 실적은 피크를 칠 전망입니다. 예,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화웨이랑 ZTE의 영업 금지를 미국에서 1년 더 연장을 해버렸죠. 연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반사 이익은 계속될 걸로 좀 봐야 되겠죠. 호재다 예,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가지고 올해는 호재가 될 거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부분 정말 이런 부분은 매수에 아주 적기로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5월은 5G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큰 그림에 그렇게 잡아드렸죠. 예, 이제 예. 그 말을 한 이후에 이제 5G 종목들이 빠지니까 네. 무서워가지고 못 잡거든요. 그런데 5월에 5G 잡자는 거는 지금 잡아놔야지 6, 7, 8, 9월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조정과 같이 매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코이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예, 코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예, 코이버도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틀간 긴 장대 음봉이 떨어져서 약간 조마조마 하실 것 같은데 네, 추세는 이상이 없다라는 코이버에 대한 판단까지 저희가 점검을 조금 해봤습니다. 시장이 오늘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호재와 악재가 지금 맞물려 있는 구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차 발언의 수위가 조금 높아지면서 이 미중 갈등 이거 정말 더 심각해지나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또 뉴욕은 더 경제 재개에 나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예. 상충된 재료가 지금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이제 올랐죠. 그러니까 미국은 좀 빠지면은 어제 저점 정도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네. 아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런 걸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어느 한쪽도 확실하게 기대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확실하게 지금 주도권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미국은 일단 다음 주 초까지 48개 주가 부분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일 이제 근래에 이제 풀었던 쪽은 위스콘신 주입니다. 어제 이제 그 경제활동 재개를 했는데 네. 여기는 원래 이제 그쪽에 이제 주지사는 하지 말자 계속 막아놨는데 그리고 공화당에 있는 그 의원 4명이 대법원에서 소송을 했어요. 네네. 풀어라, 대법원에서 풀어라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경제가 재가동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우리나라 분위기를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좀 조심조심이 더 먼저지 경제 활동보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분위기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도 지금 워낙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저축을 안 합니다. 저축을 안 하고 주로 하면은 주식 투자를 하지 네.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은행에 안 놔둬요. 네네. 우리는 은행에다 저축이라는 것보다도 일단 은행에다 놔두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주식도 사야 되고 렌탈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장 일터에 당장 나가는 소득이 게 없으면은 그렇겠어요. 이거에 받는 네. 충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재가동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경제 재가동이 되게 된다면은 어제 뭐 실업률이 나왔지만은 그 실업률이 또 줄어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국면적인 부분인데 또 이제 안 좋은 쪽은 계속해가지고 뭐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는 뭐 중국과의 관계 완전히 끊을 수도 있다. 뭐 5천억이 아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5천억 달러. 달러. 예. 네. 그 이제 아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중국을 또 압박을 했고 중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또 이제 대만을 WTO에다 가입시키기 위한 또 어떤 이제 그런 작업을 또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이거는 중국이 굉장히 이 부분은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되게 핵심을 건드린 것 예.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나라 문 대통령한테 이제 서신을 보냈어요. 그것도 트럼프가 보낸 게 아니고 네. 상하원 네. 의원이 다 보냈는데요. 네네. 대만의 WTO 가입을 우리나라 문 대통령한테 지지하라고 지지하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답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에 정부에서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압박을 중국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경제 재개되는 부분 눈에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적인 어떤 이슈로 보이고,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의 갈등은 아직까지는 위협 수준이죠, 서로 간에.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좀 한 방 치는 펀치는 아직까지 날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또 약간 의미심장한 발언한 게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될 중국 기업을 내가 지금 잘 살펴보고 있다 이런 예, 또 예. 발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을 예. 다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에서 발언들이 경고성?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잠재적인 이슈로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당장은 시장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반응을 좀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유가도 급등했고. 예.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실제로 미국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뭔가 조치를 취한다면은 여기에 실제 시장이 액션이 이제 나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뉴스를 좀 계속해서 보면서 네. 좀 대응할 준비는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요. 예, 네. 방심은 금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제가 재개가 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신규 전문가님께서는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큰 그림 이제 좀 그려드려야죠. 어떻게 그릴까요? 요즘에는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서 이 부분을 잡아라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보기 위해서 시장의 기준으로서 원달러 환율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기준을 제가 말씀을 어제도 드렸지만 1240원 넘어서 올라가면은 안 이거는 된다. 조정이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되겠고요. 1220원 밑으로 빠지면은 일단 그러면 오케이. 시장은 뭐 안정. 네. 그리고 1210원 밑으로 빠지면은 시장은 다시 또 상승. 그럼 그 사이면은 지수는 계속 박스권인가요? 지금은 뭐냐면 20원에서 40원 사이는 혼조. 혼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가 지금 기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를 보시면은 21선을 깼다가 지금 어제 21선에 딱 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기술적으로 요랬다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수도 있고 여기서 올라타는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바로 올라타지 못하면은 네. 다음 주에는 밑으로 빠질 확률이 상당히 커요. 무조건 21선을 방어해야 돼요. 다우가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말장 보고 저희 또 월요일에 비교슈 또 큰 그림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고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